안녕하십니까.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과정 CSTS 기출문제 풀이 특강을 맡은 소프트웨어 공학과 송혜란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의 계획, 테스트의 설계와 구현, 그리고 테스트 환경 구축과 관리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 실행과 결함 보고, 테스트 모니터링과 제어, 테스트 종료, 그리고 테스트 평가와 개선에 대해서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가 과정인 CSTS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볼 예정입니다. 문제는 총 1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다음은 조직 테스트 전략을 수립할 때의 고려사항입니다. 나머지와 성격이 먼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비용, 위험, 목표,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독립적 행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2번,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활동별로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을 기술할 수 있습니다. 3번, 테스트 활동,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각 테스트 활동별로 매트릭을 정의하게 됩니다. 4번, 식별된 결함을 기록하고 결함이 종결될 때까지 추적하는 절차를 정의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조직 테스트 전략에 대한 문제입니다. 조직 테스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조직 테스트 전략은 크게 프로젝트 수준의 전략과 개별 테스트 수준의 전략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준의 전략은 특정 유형 테스트에 국한되지 않고 개별 테스트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위험 관리에 대한 부분들, 테스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들, 문서화나 형상관리, 결함관리, 자동화 도구에 대한 전체 프로젝트 수준으로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개별 테스트 수준의 전략에서는 각각의 구체적인 테스트에 적용되는 전략들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시작과 종료 조건, 테스트의 독립성과 설계 기법, 그리고 테스트의 환경, 테스트 데이터와 재테스팅, 리그레션 테스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테스트의 매트릭과 완료 기준 등이 포함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면 조직의 테스트 전략을 수립할 때의 고려사항입니다. 나머지와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비용, 위험, 목표, 품질 수준 등을 고려해서 전체적인 독립적 행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2번,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활동별로 시작 조건과 종료 조건을 기술하게 됩니다. 3번, 테스트 활동, 테스트 대상 소프트웨어에 대한 평가를 위해서 각 테스트의 활동별로 매트릭을 정의하게 됩니다. 4번, 식별된 결함을 기록하고 결함이 종결될 때까지 추적하는 결함 처리 절차를 정의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앞의 설명을 바탕으로 확인해 보면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2번, 3번은 개별 테스트 수준에서의 전략을 수립한 부분이고 4번은 프로젝트 수준에서의 전략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다음 중에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식별하고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를 참고해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합니다. 2번,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함을 식별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3번, 테스트가 종료되면 생성된 산출물을 관리하고 테스트 환경을 정리하고 테스트 종료 보고를 하게 됩니다. 4번,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의 수행을 모니터링하면서 테스트 상황을 파악하고 필요시 테스트 활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조직에서 테스트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할 테스트 프로세스입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를 만들게 됨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일관성 있고 효과성이 높게끔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테스트 프로세스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 정적 테스트 프로세스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는 테스트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수행을 모니터링하고 결과를 기록하고 테스트 자산에 대한 재사용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됩니다. 두 번째인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동적 테스트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방법들,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테스트 실행 및 결함 보고 활동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정의하게 되고 정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정적 테스트의 유형을 명시하게 되고 정적 테스트의 수행 역할과 절차를 정의하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중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으로 부적절한 것은 무엇인가요? 1번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식별하고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를 참고하여 테스트 전략을 수립합니다. 2번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결함을 식별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3번 테스트가 종료되면 생성된 산출물을 관리하고 테스트 환경을 정리하고 테스트 종료 보고들을 합니다. 4번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의 수행 모니터링, 테스트 상황들을 파악하고 필요시 테스트 활동을 제어하게 됩니다. 자, 이 중에서 부적절한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식별하고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를 참고해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는 테스트 계획에 대한 부분이고 1번, 3번, 4번은 실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이지만 2번은 결함을 식별하고 기록하는 활동들은 실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 있는 테스트 실행에 포함된 항목입니다. 그래서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에서는 부적절한 답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3번입니다. 다음 중 결함 보고서에 기재된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 검출된 결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2번, 실제 결과와 예상 결과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석한 내용들, 예상치 않게 발견된 오동작 상황들을 기록한다. 3번, 검출된 결함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해서 분석 결과를 기술한다. 4번, 결함을 고립화하고 일반화해서 결함의 해결을 도울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기술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결함 보고서에 대한 질문입니다. 결함 보고서 항목은 크게 6가지 항목들이 포함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함에 대한 컨텍스트입니다. 이 결함이 언제 첫 번째 항목은 결함 컨텍스트입니다. 결함을 식별했을 때의 상황들을 기술하게 되고 제거를 도울 수 있는 충분한 정보들을 함께 포함을 해줘야 됩니다. 이 문제는 결함 보고서의 항목에 대한 문제입니다. 결함 보고서의 항목은 아래와 같이 6가지의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결함을 식별한 상황을 기술하는 결함 컨텍스트, 그리고 실제 결과와 이상 상황들을 기록하는 결함에 대한 설명, 그리고 결함이 미칠 수 있는 영향의 범위와 크기를 정리해주는 심각도, 그리고 결함에서 어떤 걸 먼저 처리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우선순위, 그리고 검출된 결함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해서 적용할 수 있는 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실제 지금 결함이 어느 상태에 정리되어 있는지 결함에 대한 상태까지 기록이 필요합니다. 자,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다음 중 결함 보고서에 기재된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자, 1번, 검출된 결함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구사항을 기록한다. 네. 결함 보고서에는 요구사항이 별도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결함과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결함 보고서에 포함이 되지 않고 나머지는 2번은 오동작 상황을 함께 포함하게 되는 결함에 대한 설명, 3번은 결함과 관련된 새로운 위험 요소에 대한 분석 결과를 기술하기 위한 결함의 위험 분석, 그리고 결함을 고립화하고 결함 해결할 수 있는 정보까지 포함돼서 기술하게 되는 결함 설명, 이렇게 항목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다음 중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 테스트 활동에 대한 제어의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동적 테스트 활동의 시작을 결정한다. 2번, 동적 테스트 활동의 종료를 결정한다. 3번, 테스트 계획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작업을 결정한다. 4번, 테스트 완료 기준을 바탕으로 테스트 완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 중에서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 테스트 활동에 대한 제어가 아닌 항목은 이 문제는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 테스트 활동에 대한 제어에 대한 질문입니다. 테스트 활동 제어는 실제 테스트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의 제어가 수행됩니다. 첫 번째는 동적 테스트 활동의 시작, 두 번째는 동적 테스트 활동의 종료입니다. 세 번째는 테스트 계획과의 차이가 포함되어 있고 네 번째는 위험관리 항목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 테스트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테스트 완료 여부에 대한 결정은 테스트 활동에 대한 제어가 아니라 테스트
종료 활동에서 수행되는 활동입니다. 나머지 1번, 2번, 3번은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 테스트 활동에 대한 제어 항목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는 5번입니다. 테스트 프로세스 활동 중 테스트의 범위, 수행 방법 및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은 무엇인가? 보기 1번은 테스트 계획, 2번은 테스트 모니터링 및 통제, 3번은 테스트 평가, 4번은 테스트 실행입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 프로세스 활동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프로세스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테스트 계획, 두 번째는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이고, 세 번째는 테스트 종료 활동입니다. 이 중에서도 테스트 계획은 테스트의 범위와 대상을 식별하고 조직 테스트 프로세스를 참고해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는 실제 테스트한 현황을 파악하고 테스트 활동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활동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종료 프로세스는 테스트가 종료되면 생성된 산출물을 관리하고 환경을 정리해서 실제 종료 보고를 수행하는 활동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테스트 프로세스 활동 중 테스트의 범위와 수행 방법, 일정을 수립하는 활동은 보기 중에서 1번 테스트 계획입니다. 테스트 계획은 테스트 관리 프로세스의 시작 활동입니다. 동적 테스트를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활동이고, 계획에 포함되는 활동들은 테스트의 범위, 수행 방법, 일정 등이 수립돼서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 6번입니다. 다음 중 테스트 종료 보고에 포함되는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요? 1번 결함 목록, 2번 잔존 위험, 3번 테스트 산출물, 4번 신규 및 변경 위험. 이 문제는 테스트 종료 보고에 대한 문제이고, 테스트 종료 보고와 앞서서 테스트 계획과 테스트 모니터링, 종료까지 각 활동별로 완료되어야 되는 산출물의 항목에 대해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테스트 계획 단계에서는 테스트 계획서가 나오게 됩니다. 테스트에 대한 컨텍스트, 위험 분석에 대한 내용들, 테스트 전략과 수행 계획들이 포함이 되고 있고, 테스트 모니터링 및 제어 활동에서는 테스트 현황 보고서가 작성이 됩니다. 테스트 현황 보고서에는 보고 대상 기간과 계획, 그리고 진척도, 테스트 매트릭과 신규 및 변경 위험들이 포함이 되게 되고, 이후에 테스트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계획들이 포함이 되게 됩니다. 자, 앞선 활동들을 다 통해서 테스트가 종료된 이후에는 테스트 종료 보고서가 포함이 됩니다. 종료 보고서에서는 실제 이 테스팅에 대한 요약 정보들, 계획 대비 어떤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리고 테스트 매트릭과 테스트에 대한 방해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정리가 되게 되고, 테스트가 완료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잔존 위험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테스트로 수행돼서 만들어진 산출물과 재사용 가능한 테스트들의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테스트를 수행해서 얻게 된 교훈까지 포함해서 종료 보고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테스트 종료 보고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은 정답은 4번입니다. 신규 및 변경에 대한 위험은 실제 테스트 현황 보고서에 기록이 되게 되고 종료 보고 항목에는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음 문제 7번입니다. 다음과 같이 테스트가 수행되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 효율성은 얼마인가요? 보기에 주어진 항목들 중에 개발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10개입니다. 예상 결과와 동일한 결과가 산출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4개이고요.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된 결함 수는 하나입니다. 이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하나의 결함을 도출되는 데 사용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구하는 부분들이 테스트 케이스 효율성을 구하는 공식이고, 이 문제는 테스트 케이스 효율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케이스 효율성은 하나의 결함을 도출하는 데 사용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로 구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효율성은 생성된 전체 테스트 케이스의 수를 검출된 전체 결함의 수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주어진 내용처럼 개발된 테스트 케이스의 수는 10개이고 디버깅을 통해서 확인된 결함의 수는 하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서 구할 수 있는 테스트 케이스의 효율성은 정답은 1번입니다. 테스트 케이스의 효율성은 테스트 케이스의 숫자인 10개를 결함의 수인 하나로 나눠서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8번입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는 테스트 계획에서 정의된 테스트 대상과 범위를 확장하여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서 더 많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문제는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설명입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 계획에서 정의된 테스트 대상과 테스트 범위, 테스트 전략을 바탕으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테스트 설계 및 구현하는 단계, 테스트 환경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부분들, 테스트 실행과 결함 보고로 4개가 되어 있고, 이 문제는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계획에서 정의된 테스트 대상과 테스트 범위, 테스트 전략을 바탕으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를 수행하게 됩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 설계 및 구현을 통해서 테스트 계획에서 식별된 테스트 범위와 테스트 전략에 따라서 테스트 케이스와 테스트 절차들을 개발하게 되고, 테스트 실행을 위한 테스트 환경과 데이터들을 준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테스트 절차를 실행하고 테스트 실행 결과에 대해서 분석을 바탕하고 결함을 식별하고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해당 문제에서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는 테스트 계획에서 정의된 테스트 대상과 테스트 범위를 확장하여 광범위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더 많은 결함을 검출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와는 개별로 테스트 대상과 범위는 계획 단계에서 이미 결정이 되게 되고, 동적 테스트 프로세스에서는 범위를 좀 더 세분화하고 전략을 구체화하는 방식을 통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제 9번입니다. 테스트 절차는 여러 개의 테스트 케이스로 구성이 됩니다. 각 테스트 케이스는 선행 조건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테스트 절차를 구성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해도 상관없다. 이 문제는 테스트 절차 개발에 대한 문제입니다. 테스트 절차는 테스트를 실행하기 위한 단위로 함께 수행될 테스트의 순서들로 기록을 하게 됩니다. 테스트 절차를 개발하는 순서는 시작 작업을 통해서 첫 번째 테스트 케이스에 대한 선행 조건 작업들을 기술하게 되고, 테스트 케이스 목록을 구성해서 함께 나열하고 각 테스트 케이스의 개별적인 선행 조건들을 정의하게 됩니다. 이때 먼저 수행된 테스트 케이스의 결과가 다음 테스트 케이스의 선행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행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작업들을 추가로 기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서 종료하고 정리하는 작업들을 동일하게 기술을 하게 되어 있고, 다른 테스트 절차와의 관계도 포함해서 실행 순서상의 의존 관계가 있는 테스트 절차들을 함께 기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주어진 테스트 절차는 여러 개 테스트로 구성되어 있고, 각 테스트 케이스는 선행 조건을 기술하고 있으므로 테스트 절차를 구성하는 테스트 케이스는 순서에 관계없이 나열해도 상관없다. 네, 정답은 X입니다. 테스트 절차에서 선행 조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선행 조건만으로는 테스트 케이스의 순서를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행되는 순서대로 테스트 케이스를 나열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다음의 정보를 바탕으로 결함 나이를 구하시오. 아래에 있는 주어진 정보 중에서 오픈 데이트는 1월 1일, 어사인 데이트는 1월 3일, 그리고 리졸브드 데이트는 1월 10일, 베리파이드 데이트는 1월 15일, 클로즈 데이트는 1월 17일입니다. 이 문제는 결함 나이를 구하기 위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서는 오픈 데이트인 1월 10일과 클로즈 데이트인 1월 17일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결함이 언제 생성돼서 언제 클로즈 됐는지를 확인하는 부분이 결함 나이이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총 결함 나이는 17일이 됩니다. 결함 나이는 결함이 보고되고 종결될 때까지 걸린 총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픈부터 클로즈까지의 시간을
전체적으로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1월 17일까지 포함되는 총 17일의 이 결함의 결함 단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테스트 프로세스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